강대국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다는 신무기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 레이저 무기 기술력을 주도하는 하나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항공용 레이저 무기의 국산화에 나섰으며 한국형 레이저 무기를 2035년까지 공개한다는 국방정보본부의 발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국은 KF-21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켰습니다. 4.5세대 이하 전투기를 다중 레이저로 여러 대를 한 번에 격추시키는 방안도 추가로 공개되었죠. 2021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 전망과 한국 공군 미래 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6세대 전투기 도입 전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방식을 공식 채택했으며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더욱 신속하게 KF-21 전투기에 단계적 증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적군의 전투기를 순식간에 격추시켜 일본과 중국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한 중력의 영향 없이 레이저는 직진하므로 운동역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해 공중에서 수십 킬로미터 밖 직경 10cm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으므로 레이저 무기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운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며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를 6세대 전투기로 강화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 체계에 관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래 항공전투에서 5세대 이하 전투기는 광속 특성을 갖는 레이저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에 적수가 되지 않으며 6세대 전투기는 4.5세대 이하 전투기를 레이더 탐지 후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곧바로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도 전투기에 장착한 레이저 무기가 항공전투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출된 적군의 군사시설과 전투기를 레이저를 통해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고 적군의 미사일이 발사된 경우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방부는 KF-21 전투기에 레이저 장착을 위한 연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어 미국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레이저 기술 격차가 크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에 관한 무기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나라들은 상당한 기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방심하지 않고 레이저 무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더욱 많은 연구 인력 투자와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52조 8,401억 원으로 군사비 지출에서 세계 10위를 당당히 등극했습니다. 이 중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함으로써 군사력을 높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9,964억 원.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국산화와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를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려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도전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레이저 무기는 하나가 시제 제작 계약을 곧바로 수주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형 레이저 무기 개발이 더욱더 속도를 낼 전망이군요. 사업 주관은 국방과학연구소이며 4년 개발 기간에 계약 규모는 총 2,430억 원입니다. 레이저 발진기는 빔을 발생시키는 장비로 레이저 무기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더욱 멀리 더욱 강력하게 발사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셈이죠. 기존 전투기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 소형 무인기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레이저 무기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대국 한국은 미래전장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6세대 KF-21 전투기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설계에 디지털 트윈 설계가 적용되었다는 속보입니다. 디지털 트윈 설계란 극도로 강화된 3D 그래픽과 물리 엔진으로 KF-21 전투기의 조립 과정과 항공기의 이착륙 등 현실 테스트 전 가상의 공간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점을 빠르게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 4차 혁명 설계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서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디지털 트윈 설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3D 익스피리언스는 우리나라의 신무기 체계 개발에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개발로 국내 혁신 사례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존재하며, 전통적인 항공무기 제조업으로 불리는 카이의 주도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시제기 개발 사업에 3D 익스피리언스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이로써 2022년 초도 비행 전 가상의 3D 물리 엔진으로 KF-21 전투기의 이착륙 테스트를 미리 시행해보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타파할 것입니다. 또한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A사 레이더에 사용되는 질화갈륨 소재를 모두 한국이 국산화하며,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 등 새로운 레이더가 필요한 지역에 해외 수출 계획까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미래 군사기술 확보를 위해 X밴드와 질화갈륨, 반도체 집적 회로를 국산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약 5년 뒤 KF-21 전투기에 A사 레이더가 등장함에 따라 한국이 목적으로 두었던 A사 레이더 반도체 국산화는 100% 해결되었죠. 질화갈륨은 KF-21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 가능한 핵심 부품이며, 일본과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에 사용되는 실리콘 소재보다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국산 질화갈륨은 전 세계에서도 최상급 기술로 평가받는 고부가 가치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도체 후진국 일본과 중국은 영원히 보유하지 못할 한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력이 KF-21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군요. 2015년 한국은 미국에게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레이더 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거절했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레이더 독자 개발을 추진해 완성품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능 테스트를 거쳐 레이더 관련 기술에 대해 극찬을 받기도 한 한국형 A사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확인하고 지상 타격 목표를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이며, 전자주사 배열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능력과 밀접한 한국이 목표된 기간에 맞춰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KF-21 동체에 적용된 타이타늄 합금과 알루미늄 탄소 섬유 복합재 역시 6세대 항공장비 개발에 필수적이며, 철강 강국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물질 소재로 불립니다. 다양한 금속 및 비금속 복합재를 이용한 KF-21 전투기의 동체에 한국산 타이타늄 합금과 특수 알루미늄, 탄소 섬유 복합재 등 KF-21 제작 공정의 분말 소결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과 확산 접합 기술도 전투기 생산 방식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기체는 모듈식 설계 개념을 적용한 세미 모노코크 형식을 통해 만들어진 부품들로 구성되었고, 단자와 복자 형상에 따라 두 가지의 구조 배치가 설계도에 존재하며 부품 호환이 최대한 많은 공용성을 갖도록 설계됩니다. KF-21 전투기 계획은 약 8조 원이 투입된 한국 역사상 최대의 무기체계 개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죠. KF-21 개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점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투기 자체 개발국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에 강대국 한국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전투기의 기초 단계에서 계획에서 실행까지 20년 만에 보여준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단언 자신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한국 공군의 자부심, KF-21 전투기가 6세대로 변신할 레이저 무기, 디지털 트윈 설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 제곱,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